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스프라이트 처음 강의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좀 최대한 다들 강의 듣고 혹은 보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은 도트로 이제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창팝 제작자나 이제 도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그림을 이미 이전에 좀 그려보셨거나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에이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도트 찍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에이스프라이트를 사용하는데 이 모든 이 픽셀 아티스트들이 에이스프라이트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제 회사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솔직히 포토샵으로도 가능합니다. 도트 찍는 건. 네, 그냥 그래픽 프로그램이 뭐든 가능하긴 한데, 제가 굳이 이제 에이스프라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먼저, 이 스팀에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스팀에서 사시면. 그리고 현재 이제 오픈소스로 풀려 있다 보니까, 구글링 하셔서 이제 컴파일 하셔가지고, 무료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접근성 면에서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가볍고 이제 간단 축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픽셀 최적화된 프로그램에답게 네, 좀 다른 도트 그래픽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 로딩이나 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접근성 또한 네,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능과 이제 강좌의 여부입니다.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 애니메이션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션 그래프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셀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네,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튜토리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스프라이트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강좌가 이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 온라인 강좌에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데도 이제 쉽게 훨씬 더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으로 에이스프라이트를 활용한 좀 구속 티콘이나 이제 뭐 도트 그림이나 관련 영상에 필요한 리소스 이런 걸 만드실 수 있게끔 네, 관련된 내용으로 연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무료로도 구글링을 통해서 컴파일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기능도 상당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거 따로 다루겠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유저들이 배포하는 이 에이스프라이트 스크립트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에이스프라이트 사용한 이유였고 그러면 이제 작업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처음 이제 에이스프라이트 다운받아서 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처음에 홈 탭이 같이 열려있는데 저는 현재 홈 탭을 끈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도트를 찍을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캔버스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 좌측 상단에 이 파일을 갖다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New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New Sprite라는 캔버스 관련된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네. 먼저 사이즈를 몇 픽셀로 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사이즈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걸 만들지 그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C 인사이드의 DC콘을 만든다 치면 DC콘의 경우 최대 배경과 최대 높이와 너비가 200픽셀입니다. 네. 그럼 이제 200픽셀에 맞춰서 캔버스를 여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치즈직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최대 112픽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12픽셀로 맞추신 다음에 캔버스를 여셔야
그에 딱 맞게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와 같이 이 작업물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따라서 다양한 높이와 너비로 캔버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여기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프라이트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통해서 원하는 크기와 혹은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사이즈를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캔버스에서 초기 사이즈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단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도화지 역할을 해주는 게 캔버스이기 때문에 네, 이 사이즈를 정하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일단 저의 경우에는 임의로 200 픽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모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건 RGB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인덱스가 있습니다. 먼저 RGB는 저희가 아는 RGB 컬러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RGB고요. 네, 여기 있는 컬러를 저희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네, 그레이스케일은 오직 이렇게 흑백 팔레트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색을 하던 네, 다 이제 흑백으로만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인덱스. 인덱스의 경우에는 네, 팔레트가 정해져 있고 이 팔레트 안에서만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색깔을 사용을 해도 이 팔레트 목록에 없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다른 색깔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팔레트 내에서만 색깔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팔레트 또한 이제 구글이나 다른 사이트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팔레트를 활용하시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팔레트 특정 색깔을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느낌표를 눌러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 목록에 있는 색깔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저 설명을 드리면 다음 백그라운드 이제 배경색을 뭘로 할지 정하는 건데요. 이제 투명하게 갈지 흰색으로 갈지 검은색으로 갈지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특정 색깔로 가지 않아도 이 투명해서 그냥 레이어를 먼저 만드는 식으로 네, 이렇게 배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투명하게 설정하는 편입니다. 배경이 필요하면 그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투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어드밴스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의 비율을 만지는 건데 솔직히 쓸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캔버스 사이즈나 이제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네, 뉴 스프라이트에서 OK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캔버스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캔버스가 열렸으니까 뭐라도 만들어 봐야겠죠? 네. 이제 우측에 있는 브러쉬 버튼. 네. 이 픽셀 툴이나 혹은 단축키 B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마우스로 그리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타블렛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선을 긋거나 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이제 왼쪽에 있는 요 팔레트를 이용하시면 색깔을 다양한 색으로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RGB를 했기 때문에 RGB 내에 있는 색깔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브러쉬 툴을 활용해서 도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나 펜을 통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편하게. 그리고 이제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현재 화면 상단에 B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브러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 표기됩니다.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이 2픽셀 요게 현재 브러쉬의 두께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1부터 64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최대 이렇게 이제 두께 늘린 다음에 하시면은 네, 더 크게 더 두꺼운 브러쉬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 상단에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면 커지고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찍으면은
보통 이제 컨트롤 Z, 컨트롤 혹은 Z를 눌러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요 이레이저 툴, 이걸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2를 누르셔가지고 지우개를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활성화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되게 안 지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레이저의 경우에도 클릭해서 두께 조절하시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 지우개 두께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지우개 사이즈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보통 이제 이레이저 툴 같은 경우에는 픽셀 깡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 그은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Z를 누르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되돌리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 색깔을 다양하게 쓰시다가 현재 자기가 있는 색깔을 이 색깔을 다시 쓰고 싶다. 아까 쓴 색깔이 못 찾겠을 때, 네. 그럴 때는 Alt 혹은 여기 화면 우측에 있는 스포이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클릭을 하셔서 찍으시면, 네, 아까 사용한 색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단축키 Alt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하나하나 채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 브러쉬를 그어서 이렇게 빈 공간을 G 버튼 누르시면은, 혹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페인트 버킷 툴을 누르시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만약에 전체 화면 채우고 싶으시면은 빈 공간에다가 G 버튼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 채우실 수가 있겠죠. 네. 뭐 추가로 더 알려드리면은 그냥 G는 이렇게 페인트 툴이고요. 여기서 클릭을 꾹 하시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Shift G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라데이션은 아무래도 그 에이스프라이트 같은 이 픽셀 프로그램에서 좀 어울리지 않죠. 아무래도 다른 것도 다른 이제 오브젝트 다 도트일 텐데 이런 식으로 너무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은 좀 도트랑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여기 있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의 그라데이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게 이제 요게인데요. 이런 식으로 네, 픽셀 그래픽에 어울리는 그라데이션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도 만들고 싶으신 걸 간단히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귀여운 림보를 그리거나 그쵸? 네, 귀엽죠? 뭐 이런 식으로 림보를 그릴 수도 있고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조금 더 이렇게 채우시거나 이레이저 툴로 깎으시거나, 네.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컨트롤 Z를 활용해서 네, 다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고, 이 너무 두꺼운 것 같다. 브러쉬가 너무 두껍다 하면은 아까 사용한 이제 브러쉬 조절 버튼, 단축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활용해서 더 얇은 브러쉬로 그리실 수도 있고, 네, 이런 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활용해서 긋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활용을 해서 한 캐릭터 하나쯤은 직접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혹은 뭐 처음에 직접 그리는 게 어려우시면은 뭐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밑에 깔고 트레이싱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보고 모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트레이싱은 당연히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시기 전에 리터칭이 허가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연습용으로는 솔직히 네, 추천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림을 아예 모를 때는 트레이싱을 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력이 제일 빨리 느는 거는 결국엔 모작을 하셔야 됩니다. 특정 픽셀 아트가 있으면은 그 픽셀 아트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할 보고 그리실 레퍼런스 고르시고,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네, 똑같이 찍어 보신다면 실력이 더 빨리 느실 수 있습니다. 이 픽셀 아트를 찍은 사람이 왜 이 픽셀을 이런 식으로 찍었는가?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쓰는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고요. 픽셀 아트에서 보통은 이제 좀 도트 티가 나게끔 32픽셀이나 64픽셀로 찍습니다. 특히 게임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죠. 거의 픽셀 스프라이트의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대충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픽셀에도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짜 깎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얘가 한 픽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이 확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해야 되고요. 픽셀 수가 작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림 그리듯이 하면은 오히려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트 모작이 필요한 이유가, 픽셀 아트를 찍으실 때도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찍었는지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네, 굳이 막 아실 필요는 없고, 직접 도트를 배우실 분들 아니면 간단하게 그 구티콘이나 뭐 그리고 싶은 거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막 부담 가지시면 더 그리기 어려우니까, 안 그려지니까 편하게 그려주시고요. 네,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상태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기능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생기는 문제가, 난 이 부분을 지우고 싶은데 이걸 지우면 다 지워져 버리죠. 아무래도 한 레이어 안에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지울 때 되게 불편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만 지우고 살려놓고 싶은데 다른 것도 다 같이 지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림보에 몸을 그렸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지우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지우면 또 다 한 레이어 안에 있으니까 이거 되게 불편하죠. 약간 수정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레이어 개념이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 약간 여러 장의 도화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투명해가지고 투명한 여러 장의 도화지 위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뭐 배경을 그리고, 맨 밑에는 그 위에는 이제 사람의 실루엣을 그리고, 그 위에는 얼굴 표정을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합쳤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고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게 이제 레이어 원리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래픽상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먼저 제가 그럼 이렇게 림보의 실루엣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서 얼굴을 그려주고, 네, 그리고 그 위에 문신을 그려주면, 네,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 저는 3개의 레이어를 사용한 상태죠. 먼저 림보의 몸,
외곽선을 실루엣을 만들었고, 그 다음 표정, 그 다음에 요 문시나 뭐 그림자 혹은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네, 다 따로따로 그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좋냐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림보가 슬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표정만 나와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게 용이하죠. 네. 얼굴만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얼굴 레이어만 따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왜 나눠야 되냐면, 한 그림 그릴 때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어도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림보가 막 울면서 움직이는 거 만들고 싶다 했을 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그쵸? 지금 뭐 제가 몸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레이어를 나눴을 때 훨씬 더 애니메이션 작업하기 더 편합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한 레이어에 만들었다면은 이거 수정을 일일이 다 해야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그 작업할 때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수정을 더 쉽게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린 그림 저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림보 열심히 그렸으면은 파일에서 이 Save As를 하시거나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Save As는 보통 네, 파일로서 저장을 하는 거고, 익스포트 이제 내보내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작업한 거를 앞으로 계속 작업하고 싶다 하면은 네, 파일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ASE 파일 혹은 ASPrite 파일 이 두 개로 저장을 하셔야 다음에도 ASPrite 파일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만 현재 이 레이어나 이런 게 다 남게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애니메이션 만들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뽑아내고 싶다 하면은 GIF를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GIF를 뽑으시면은 애니메이션 저장이 되고, 그리고 PNG 파일 이 PNG 파일을 뽑으시면은 이 그림 한 장, 이 한 장 자체가 저장이 됩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 작업물 저장을 해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ASE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GIF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GIF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S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익스포트로 하셔도 됩니다. 익스포트 파일의 경우에는 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보통 결과물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이걸로 림보 자료 2 GIF를 뽑으시고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더 크게 만드시거나 리사이징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용이한데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100%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 프레임, 이 셀렉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셀렉트 프레임 같은 경우에 제가 선택한 프레임들, 제가 이걸 이제 다 선택을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고, 하나만 선택한 상태이면은 하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지블 레이어의 경우에도 제가 레이어 중에 어떤 걸 저장을 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애니메이션을 한 번 재탕하고 말지 이렇게 루프를 돌릴지 물어보는데, 저는 루프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GIF를 뽑았고요. 마지막으로 PNG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점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 위치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이 PNG로 저장하실지 뭘로 저장할지 물어봅니다. 저는 이번엔 PNG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PNG의 경우에도 올 프레임을 하게 되면은 이 네 프레임이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면은 본인이 셀렉트하고 있는 프레임, 지금 이 한 프레임만 저장을 하도록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현재 저는 3개의 파일이 있죠. 가장 먼저 네, 림보 자료 1이라는 이름의 ASPrite 파일입니다. 이걸 여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작업했던 레이어와 프레임 모두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모 자료 1이라는 이름의 GIF 파일이죠. 이 GIF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자체가 저장되는데 애니메이션 파일로 자 이걸 만약에 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 GIF로 정의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다 남아있는 상태이고 재생도 잘 됩니다. 대신에 레이어가 네, 기본 원본 에이스프라이트 파일에 비해서 비교해보면은 레이어가 다 날아간 상태죠. 다 원레이어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NG 파일입니다. PNG의 경우는 제가 아까 선택했던 한 프레임만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로서 다 남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 파일이나 이제 뮤비 제작을 하실 때 보통 PNG 파일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GIF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넣으신 경우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이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에이스프라이트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이제 완성본을 내보내고 싶다 하면은 PNG나 GIF 파일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간단하게 그려봤고 네. 간단한 강의를 해봤고 이게 제가 좀 많이 좀 더 대본을 더 정교하게 쓰거나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준비해와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그 제 채널에 있는 오픈 채팅이나 혹은 방송 중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네 저는 일단은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색상 팔레트 오케이 색상 팔레트 전에 말한 인덱스 있죠? 네, 그거 관련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거 팔레트의 경우에는 여기 이거 옵션 누르시면은 로드 팔레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팔레트를 만들어서 팔레트 그냥 팔레트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은 그냥 별거 없음.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도 팔레트임. 네. 자, 이 세 개 이렇게 6개가 있죠. 이걸 제가 뭐 익스포트해서 PNG로 뽑아도 됩니다. 그냥 PNG로 뽑아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은 다시 인덱스를 해볼게요. 로드 팔레트. 방금 따끈따끈하게 만든 어디냐 팔레트가. 아오 어디 갔어? 다시 만들 기다려. 항아리요 지지직산 오래 사랑을 부려요. 지금 4개만 쓰죠. 4개. 항아리요 치즈와 사탕 가득히 실어 나르네. 바람은 속삭이고 물결은 춤추네. 손 좋게 적당 노래를 부르네. 자, 언젠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다음에 로드 팔레트. 이거 고르면은 이거 이미 다 있어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네. 그냥 여기 이때 썼던 팔레트 다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혹은 아니면 이제 굴링 하셔가지고 어디서 팔레트 얻으시면은 이쁜 거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 즐겨 쓴 게 이건데. 항아리요 이것도 이쁩니다. 네.
치즈와 사탕 다 듣기 싫어 나를 렉 걸렸네. 에이스 프라이트 이런 식으로. 팔레트는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색 제한. 왜 색 제한을 하냐면은 그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옛날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 옛날 작업한 거 중에 여기 있다. 제가 옛날에 림버스 하나 팬아트 만든 게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2023년인가? 아 이것도 팬아트 이거 제가 찍어놨었는데 옛날에 이것도 팔레트 사용한 겁니다. 이게 특정 분위기 혹은 이제 색깔을 내는데 좀 뭐랄까 깔끔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이 팔레트로 찍어 놓은 색깔이 대부분 다 이쁩니다. 네. 딱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약간 색 제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팔레트 목록에 색만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특정 분위기가 나게 됩니다. 뭐랄까 도트 그쵸? 색 제한을 함으로써 더 깔끔하게 색을 더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 컬러가 괜히 막 복잡해지지가 않고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물론 꼭 팔레트를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보통 상황에서는 그냥 굳이 팔레트 안 쓰고 하긴 합니다. 네. 제 거 그림에 다른 팔레트 적용하면은 그 인덱스를 활용하시면은 약간 기묘해질 수가 있어요. 색깔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임시로 이 창섭 클로스 있죠. 여기다 팔레트 적용해 볼게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팔레트를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치 이게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냥 팔레트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네. 여기다가 뭔가 이색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셀프 좀 어느 정도 그게 되죠. 제한이 되죠. 네. 저도 막 팔레트를 주로 즐겨 쓰는 거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이려면 아무래도 그냥 기존에 있는 팔레트 최대한 활용해보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도 제가 에이스 공부할 때 만든 거여서 한참 온라인 강의 통해서 에이스 공부하면서 배운 거 바탕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이는 방법 최소한 기존 그림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은 방법이 있긴 한데 컬러 모드를 인덱스를 하기 전에 일단 컬러 모드를 RGB로 하고 인덱스 말고 그 다음에 로드를 해서 한 다음에 이걸 비슷한 색깔 어느 정도 미리 먹여보는 방법도 있죠. 네. 이건 비슷한 색깔을 아니면 뭐 미리 그냥 찍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셰퍼니처럼 톤을 적게 쓰셨다 하면은 이 Shift R을 활용하는 건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한데 만약에 톤이 적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 넓게 퍼져나가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인덱스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죠. 네. 아까보다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미리 비슷한 색깔 미리 좀 찍어 놓은 거예요. Shift R을 통해서.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컬러를 통해서 이 팔레트 내인 색깔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찍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색깔 싫어. 이 색깔 싫으면은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얘도 Shift R. 네. 얘도 이 색깔 싫으면은 Shift R. 얘도 Shift R. 네, 레이어 색상 다 바꾸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게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일단 다시 해볼까요? 네,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 되시는지 모르겠네. 훨씬 자연스럽죠? 아까의 그 보라색 괴물 없어졌죠? 깔끔하게 나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도 이제 본인 색깔 지정해주면 자연스럽게 뽑히겠죠?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여기서?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팔레트 내에서 이게 어떤 색으로 대입하면 괜찮을까 생각해보고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에이스한테 맡겨도 되고 이것도 제가 따로 지정 안 했는데 알아서 이쁘게 바뀌었죠. 노란 색깔로. 네. 그것도 방법이죠. 알아서 이쁘게 바뀝니다. 이거.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까 한 것처럼 네. Shift R. 아 이거 Shift R. 또 누르고 Alt 찍고 X로 바꾼 다음에 Alt 찍고 Shift R 누르고 X 누르고 찍고 Shift R. 네. 찍고 X 누르고 Shift 한 다음에 Shift R.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Shift R.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인덱스 컬러. 네 비슷하죠? 이러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도 아까처럼 해주면 돼요. 똑같이. 따로 여기서 안 하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팔레트 내에서 비슷한 색깔을 찍어서 리플레이스 컬러 하는 식으로 미리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하면은 얘가 원하는 색을 좀 뽑아줍니다. 이제 좋아하면 된다. 저는 요새 팔레트 잘 안 씁니다. 귀찮아가지고. 이게 되게 귀찮은 행동이어서. 물론 이런 식으로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색감이 레트로하게 나와서 좋긴 한데 귀찮습니다. 너무. RG가 편해요. 네.